안녕하세요. 대인관계론 9주차 1교시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공부할 내용은 하버마스의 의사소통 행위 이론입니다. 하버마스는 독일 뒤셀도르프에서 태어난 철학자이면서 사회학자, 심리학자, 정치학자로서 세계적으로 그 명성이 자자합니다. 그의 대표적인 저서로서는 의사소통 행위 이론이 있는데 이는 바른 인식과 이성, 민주주의 사회 구현에 대해서 의사소통의 합리성이라는 그 주제를 가지고 그 대답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버마스에 의하면 우리의 모든 생각은 우리의 언어 속에 있고 우리의 생각을 자유롭게 하기 위해서는 언어가 자유로워져야 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개인이 사회적인 발언을 자유롭게 할 수 있는 것, 다시 말하자면 자유로운 공론, 공론을 여론이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이러한 자유로운 공론이 민주주의의 조건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하버마스의 이러한 개념은 의사소통 행위 이론이 베이스가 되고 있습니다. 하버마스는 이러한 의사소통에 필요한 것으로서 합리적인 의사소통의 공간, 체계적인 토론이 형성될 수 있는 공론의 장이 확대되는 과정이 역사 발전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자면 정치적인 의사소통 과정에서 한 행위자가 다른 행위자의 발언을 억압하거나 자신의 의견을 일방적으로 강요해서는 안 되며 개방적이고 자유로운 의사소통의 조건이 확보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는 포괄적으로 이야기해서 민주주의 과정에서는 민주주의 정치 제도가 정착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개방적이고 자유로운 의사소통, 다시 말하자면 여론 또는 공론의 장이 먼저 전제로 깔려야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버마스에 의하자면 의사소통 행위는 포괄적인 행위 개념인데 여기에는 목적 합리적인 행위, 도덕적 행위, 심리적 행위를 포괄하는 상위 개념이 된다고 하고 있습니다. 의사소통 행위 이론을 통한 의견 형성 과정은 무엇보다도 시민으로서의 역할, 그리고 자각, 실천의 동기가 있어야만이 바른 공로의 장을 통해서 직접적인 의견 형성의 기회가 시민에게 부여되어야 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하버마스의 의사소통 행위 이론이 정책을 수립하고 갈등을 조정하며 또한 해결시키고 사회복지 서비스를 실현하는 등 다양한 상황에서 하버마스의 의사소통 행위 이론이 적용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오늘 이 시간의 주요 내용으로서 이러한 하버마스의 의사소통 행위의 이론적인 배경을 살펴보겠습니다. 의사소통 행위 이론은 세계를 두 가지로 분류하는데 생활세계와 체계로 나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각 세계에서의 행위자들은 합리적이라고 생각하는 각각의 행위의 근거와 이러한 두 세계에서의 갈등을 조정하고 조화를 이루는 것이 중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행위자들이 일반적인 합리성을 근거로 해서 행위를 하고 있으며 시대별로 생활 방식의 합리성의 기준이 어떻게 확립되는지를 한번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먼저 고대 사람들은 자연과 인간을 연결시킬 수 있는 주술사, 친족 체계로 구성된 족장 또는 부족장 등에 의존해서 주문에 따라서, 그러니까 마술적인 행위, 미신적인 행위겠죠. 이러한 주문에 따라서 행위해 왔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주술적 그리고 물환론적, 즉 모든 물건이 살아있다고 생각하는 이러한 물환론적 속성을 가진 고대의 합리성은 오히려 사람들 사이의 불평등과 이에 따르는 재화의 불평등한 분배 문제를 야기시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고대의 신화적인 세계상이 탈주술화가 돼서 중세에는 신에 대한 믿음으로 대체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중세의 세계상은 탈주술화의 과정인 동시에
눈에 보이지 않는 형이상학적인 존재인 신에 대한 믿음의 과정, 즉 다시 말하자면 종교의 교리가 이러한 합리성의 근거가 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또 시대가 발전해서 이제 중세가 지나면 근대로 넘어오는데 이러한 근대에 있어서는 과학이 합리성의 기준이 되고 과학적인 실험과 같이 인간이 실제로 경험할 수 있는 것, 경험한 것만이 바람직한 것, 즉 합리성의 기준으로 인정받게 됩니다. 또한 인간 이성의 산물인 제도나 법이 인간 행위의 근거가 되게 되는 것입니다. 하버마스의 이러한 의사소통 행위 이론은 서구 사회에서 제기된 합리주의에 대한 비판을 토대로 제시된 것으로서 목적론적 행위 중심의 사회과학이 언어를 매개로 하는 상호작용론으로 바뀌었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소통의 합리성의 개념은 무엇인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하버마스는 이러한 합리성의 개념이 가장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는 학문을 사회학이라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합리성의 개념을 사회학적으로 풀어내려고 시도하였습니다. 즉 어떠한 것이 어떠한 표현이 합리적이 되기 위해서는 두 가지 조건이 있어야 되는데 그것이 비판 가능성과 근거 제시 가능성이라는 조건입니다. 또한 하버마스는 근대의 서구 사회가 지나치게 성취지향적 합리성에 치우쳐 있는 것을 비판하면서 의사소통적 합리성에 기반해서 행위하는 사람들이 어느 한 세계상에 치우치지 않고 세계를 이해해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의사소통의 합리성은 성취지향적 합리성에 비해서 더 넓은 의미를 가지고 있어서 논증적 대화를 통해 여러 참여자가 주관적인 자신들의 견해를 극복하고 이성에 따라서 객관적인 합의사항을 도출해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하버마스는 합리적인 의사소통을 위해서 객관세계, 사회세계, 주관세계를 막론하고 보편적인 조건들을 이상적인 토론 상황이라는 개념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행위 이론에서 하버마스가 앞에서 말한 것처럼 성취지향적인 행위가 있고 이해지향적인 행위 또는 의사소통적 행위로 나누면서 세부적으로는 행위 상황과 행위 태도를 고려해서 표에 보는 것처럼 표 5-5에서 보는 것처럼 도구적 행위, 전략적 행위, 의사소통적 행위로 나누고 있습니다. 그러면 도구적 행위, 의사소통적 행위 이러한 것들의 개념에 대해서 각각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성취지향적인 의사소통 행위라는 것은 행위자가 목적에 맞추어서 규정된 목표에 따라 도달하고자 하는 것이며 주어진 상황에서 가장 적절한 것으로 보이는 수단을 선택합니다. 그리고 예상할 수 있는 다른 행위 결과들을 성공의 부대 조건으로 계산하는 행위인데 도구적 행위와 전략적 행위가 이 범주에 속하게 됩니다. 그럼 도구적 행위는 표에서 보는 것처럼 비사회적인 행위 상황에서 이러한 의사소통 행위가 이루어지고 사회적인 행위 상황에서는 전략적 행위 태도로 우리가 의사소통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의사소통적 또는 이해지향적인 행위라는 것은 행위자들이 행위 계획이 개인의 이해관계가 아닌 행위자들 간의 상호 이해를 통해 조정되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여기에서 상호 이해란 언어 및 행위 능력이 있는 주체들 사이에서 합의를 이루는 과정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의사소통적 행위는 다른 행위자들과의 상호작용을 전제로 한 사회적 행위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타당성 주장이라는 게 있는데 타당성 주장이라는 것은
행위자들이 행위 조정을 위한 필수 조건으로 어떤 발언 내용에 대해서 합리적 동기에 따라 찬성할 수 있는 것을 목표로 하게 됩니다. 이러한 동의에는 세 가지 조건이 교재에서 나와 있는데 사실성, 정당성, 진정성이라는 타당성의 조건들을 만족시켜야 되고 이 기준에 따라 의사소통 행위자들 간의 주장이 서로 수용되기도 하고 비판을 받기도 합니다. 그래서 말하는 사람이 제기하는 주장은 사실성, 정당성, 진정성이 있는가에 따라서 의사소통의 이 과정이 합리적인지 비합리적인지 나눌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게 됩니다. 하버마스는 생활 세계와 체계로 나누었는데 생활 세계라는 것은 의사소통적 행위 이론을 사회 이론에 연결시키는 중요 개념으로서 의사소통 행위자들의 행위 지평이자 배경입니다. 또 여기에는 문화적으로 전승된 배경 지식을 이러한 생활 속에 포함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의사소통 행위자들은 공동 상황 정의를 위해서 객관세계, 사회세계, 주관세계라는 세 가지 세계를 해석의 틀로 사용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세 가지 타당성을 주장으로 해서 상호 주관적으로 타당하다고 여겨지는 공통 상황 정의를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이처럼 의사소통적 행위자들은 생활세계라는 행위 지평을 토대로 행위를 하게 되는데 이러한 행위자들의 상황이 생활 속에서 항상 주어지는 것은 아니고 가변적이고 경계가 분명하지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전에는 당연하게 여겨졌던 것들이 더 이상 당연하게 여겨지지 않고 확실성을 상실하게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자면 우리가 효에 대해서 생각을 했을 때 효도해야 된다는 유교적인 가치관이 근대 세계 이전, 예를 들어서 조선시대까지는 가장 중요한 의사소통 행위자들의 어떠한 생활 세계가 될 수 있지만 이것이 시대가 변함으로 해서 효를 안 하게 되면 법적으로 처벌받는다든지 비난받는다든지 이런 것이 이전에 비해서 상당히 완화된 것을 그 예로 들 수가 있겠습니다. 생활 세계 속에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문화적인 전승도 포함되는데 이러한 문화적인 전승, 사회통합, 교육을 담당하는 영역이 전문적으로 다루어지는 행위 체계들로 나누어지게 되고 이러한 것들을 설명하기 위해서 근대 자연과학, 법학, 교육학 등의 학문이 등장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러한 생활세계의 합리화는 의미를 상실하고 아노미, 소외라는 병리 현상까지도 야기시키는 그러한 불합리성이 또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한편 생활 세계의 상징적 구조 자체를 유지하기 위해서 물질적인 기초가 반드시 있어야 되는데 이러한 물질적인 기초는 재화와 서비스로 나누어지게 됩니다. 이러한 여러 사람의 행위가 한 목적적으로 조정돼야 될 때는 반드시 이러한 물질적 기초인 재화와 서비스가 동원될 필요가 있겠죠. 따라서 물질적인 재생산은 성취지향적 합리성에 따라 진행이 되고 이러한 과정에서 체계라는 개념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체계의 이론은 생활세계의 물질적인 기초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의사소통적 합리성을 기반으로 성취지향적 합리적 메커니즘이 필요하게 됩니다. 이러한 체계는 전통과 규범보다는 법, 형식, 절차, 이러한 우리가 흔히 법체계, 형식체계, 절차체계 이러한 것들을 중요시하게 됩니다. 생활세계의 합리화를 위해서 법과 도덕이 발달되고 법과 도덕의 가장 큰 집합체인 국가는 조세 수입이라는 것을 통해서 생산과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국가 체계가 화폐에 의해서 행위를 조절하는 경제 체제에 종속되기도 합니다. 즉 다시 말하자면 권력이 화폐에 동화된다는 것이고 국가 권력보다는 화폐의 경제 체제가 더 큰 의미를 가지게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생활 세계에 식민화의 개념이 있습니다.
생활세계의 식민화의 개념은 화폐나 권력과 같은 이러한 매체들은 언어 매체를 단순화시키고 이를 대신해서 행위자들이 성취지향적 합리성에 따라 행위하고 일반적인 전략 방식에 따라 행위를 결정하도록 만듭니다. 어, 그래서 이러한 행위 조절 매체가 언어에서 권력이나 화폐 같은 매체로 전환돼서 의사소통의 비용과 위험을 경감시키고 결정이 조건화되는 생활 세계의 기술화가 나타나게 됩니다. 이러한 생활 세계는 행위자들의 의사소통을 서서히 제한시키면서 의사소통 구조를 은밀하게 장악함으로써 의사소통을 통한 행위 조정 방식을 조절하게 되는데 이를 식민화라는 개념으로 하버마스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생활 세계에 대한 체계의 식민화는 삶의 방식, 즉 생활 형식의 문법에 관한 문제를 둘러싼 갈등을 일으킬 수 있는데 하버마스는 생활 세계와 체계의 화해와 조정을 위해 새로운 대안으로 퍼블릭 스피어, 즉 공론의 장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공론의 장은 생활 세계 행위자들이 의사소통의 망을 통해서 생활 세계에 뿌리를 두고 있는 의사소통 구조를 의미하게 됩니다. 우리 교재에서는 130쪽인데 그럼 공론장이란 무엇인가? 우리가 사는 세상은 필연적으로 갈등이 발생할 수밖에 없고 이러한 의사소통의 합리성에 준해서 해결점을 타진하고자 합니다. 갈등을 해결하는 과정에는 저항이 있을 수 있는데 이러한 저항은 예를 들어서 중산층의 저항, 학부모의 저항, 납세 저항, 자치운동 같은 것이 그 예가 될 수 있습니다. 방어운동도 또한 그 예인데 예를 들어서 녹색 문제, 자연환경, 생태환경을 유지하기 위해서 생태평화운동을 벌인다든지 또한 현대성장주의를 비판하는 청년 대안운동 같은 것이 있습니다. 이러한 공론장에서 공중의 문화 재생산의 시민들로 이루어진 공중이 여론을 통해 사회통합에 참여하게 되는 것입니다. 본래 예술을 논하는 공론장으로 시작됐지만 오늘날은 상당히 영향력이 확대돼서 대부분 공권력을 상당히 공권의 비판적 논의 대상으로 삼고 있습니다. 이러한 공개성의 원칙에 따라 의회, 사법부, 행정부가 여론에 의해 통제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대부분 부르주아 공론장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재산과 교양이라는 부르주아의 자질을 갖춰야 합니다. 하지만 상대적으로 이러한 부르주아가 아닌 노동자 계급은 역사적으로 공론의 장에서 배제되어 왔기 때문에 공론장에서 도출된 결과가 있다고 할지라도 이것이 반드시 공공의 이익 또는 일반의 이익을 대변한다고는 볼 수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이 공론장에서 살펴볼 수 있는 것은 청와대 국민청원이란 걸 통해서 사람들이 부당한 것에 대해서 청원 제도를 통해 통제를 하는 것도 이 공론장의 한 예가 될 수가 있겠습니다. 또 국가가 매체를 이용해 여론에 개입하고 여론을 조장함으로써 이러한 공론장도 비판적 기능이 상실되고 공개성이 훼손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공론장이 만약에 탈정치화가 된다면 사람들은 정치적 무관심을 갖게 되고 정치적 공론장이 붕괴되는 결과도 가져오게 됩니다. 따라서 하버마스는 정치적 공론의 장을 회복해서 사람들에게 정치적인 목소리를 되돌려 줘야 된다고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세월호를 통해서 정권의 어떤 무능한 거, 그 다음에 부당한 대처에 대해서 촛불 시위를 통해서 박정희 대통령에 따른 박근혜 정권이 다시 이러한 문재인 정권으로 전환되는 과정에 있어서도 이러한 공론장의 역할이 상당히 컸다는 것을 우리가 부인할 수 없습니다. 전체적으로 하버마스가 의사소통 행위 이론에서 이야기한 생활세계 체계이론, 생활세계 식민화, 공론장의 개념에서 생활세계의 식민화라는 개념은 좀 단순하게 설명을 하자면 우리가 재화나 서비스나 이러한 것에 대해 힘이 없다면 이런 생활 세계 속에서 자기의 목소리를 낼 수가 없기 때문에 하버막스가 공론의 장이라는 개념을 통해
우리가 부르주아건 프롤레타리아건 이러한 공론의 장이 민주적으로 운영이 된다면 설령 생활세계의 식민화 속에 있는 사람들이라고 할지라도 정치적인 목소리를 내어서 합리적인 의사소통을 펼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버마스의 의사소통 행위 이론에 기반한 분석 틀이 그림 5-1에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생활세계의 행위자들은 생활세계의 행위자들 간의 의사소통으로 상호 이해와 협의를 하면서 공동의 상황 정의를 만드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이것은 생활세계의 행위자들이 의사소통적 합리성, 아까 앞에서 이야기했던 사실성, 정당성, 진정성에 기반해서 행위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자기가 주장하고 있는 내용들이 객관적인 세계 속에 실제로 있는가, 그리고 이러한 세계 속에서 정당한 것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는가, 또는 행위자의 주관 세계가 그대로 진정성 있게 표현되는가, 이런 것들이 사실성, 정당성, 진정성의 조건을 충족시키게 되는 겁니다. 이런 세 가지 타당성을 토대로 해서 공동의 상황 정의가 이루어질 때 사람들은 합리적인 의사소통 행위를 한다는 것이죠.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새로운 상황이 발생하면 다시 기존의 상황과 연결시킴으로써 다시 또 생활세계는 자기 보존이라는 기능을 하게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오늘 이 시간에는 하버마스의 의사소통 행위 이론을 배웠는데, 하버마스의 의사소통 행위 이론은 사실 굉장히 사회학적으로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고, 특히 정치학적으로는 민주주의의 발전과 민주주의의 실현 과정에서 사람들의 그 여론이 어떻게 공론화되고, 이러한 공론화되기 위해서 세 가지 중요한 요소, 사실적인가 또는 정당한가 또는 진정성 있게 표현되었는가, 이런 세 가지 조건을 충족시킴으로써 체계 안에서 서로 의사소통을 하게 되고 목표가 설정이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우리나라의 어떤 정치적인 상황과 연결해서 하버마스의 이론을 한번 적용해 보는 것도 상당히 의미 있는 과정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러한 의사소통 행위가 또한 역사적으로 어떠한 중요한 가치에 따라서 달라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고대 시대 때는 어떤 주술사, 부족장, 친족체계 이러한 미신적인 요소가 있었다면 중세는 종교적인 교리를 통해서, 근대는 과학적인 합리성의 기준에 따라서 하고 있고, 현대에 와서는 이러한 사실성, 정당성, 진정성이라는 의사소통의 어떤 요소와 또한 공론의 장이라는 민주적인 정치적 공론의 장의 개념을 대비시켜서 사람들의 의사소통이 합리성을 충족시키면서 발전해 나간다는 것이 하버마스의 의사소통 행위 이론의 중요한 틀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